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는 더욱 찐 실력자들이 살아남는 시대이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랫폼 비즈니스가 만연한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 웬만한 방송보다 유튜브, 네이버 웹툰 같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잘 되죠. 카카오 웹툰은 일본에서 거의 뭐 정평이 나 있고, 근데 대부분 그 안에 있는 컨텐츠는 일반 작가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떤 재능 있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소재들을 잘 살려서 잘 되는 게 현재 이제 그 컨텐츠들의 핵심이죠. 그래서 뭐 진용진이라고 하는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적으로 그런 이제 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웬만한 그 방송에도 나오는 것보다 큰 파급력을 만들어 나가는 게 현재 비즈니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이제 비즈니스들을 비즈니스 모델들이 지금은 거의 보편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이 엄청 커지고 있죠. 틱톡도 플랫폼이고, 사실 그래서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부자가 되어 있고, 그런 플랫폼을 만든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고,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웬만한 플랫폼 한두 개는 무조건 쓰는 시대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런 시장이 되면은 뭐가 남냐면, 우리가 이제 스펙 좋은 이제 만약에 서울대 출신의 어떤 그런 사람이 자신이 이제 소비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막 서울대 출신이야.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뭐 이렇게 웃겨야 되는 웃기는 컨텐츠를 찍고 싶은데 안 웃겨. 이러면 사람들이 안 보거든요. 반대로 그냥 뭐 고졸 출신이건 뭐 중졸 출신이건 되게 웃겨.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걸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거품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진짜 뭐 서울대 출신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되게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서울대에서만 볼 수 있는 책들도 있고, 일단은 대학을 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정보가 되게 있던 90년대랑, 뭐 옛날에는 금서도 있잖아, 금서. 막 그래가지고 뭐 마르크스 막 이런 거는 보면 안 된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깨어있는 그런 시민들끼리만 막 그거를 막 보고, 막 학생들끼리 보고 막 데모하고, 민주주의는 잘못됐다라면서 막 싸우고 막 이랬거든 옛날에. 학생운동이 졸라 많았어. 그래서 대학생들이 우리는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데, 지금처럼 내가 뭐 초등학생이 됐든 뭐 내가 뭐 중학생이 됐든 유튜브만 할 수 있으면, 또는 이런 플랫폼만 잘 할 수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피부 관련해가지고 뭐 사마귀도 나고 갑자기 뭐 당뇨가 생기면서 사마귀가 몸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쥐젖이라고 그게 나는데, 그게 이제 당뇨가 생기면서 그 흑색 가시세포증이라는 거랑 같이 나올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의사 유튜브에서 당뇨 관련돼서 다루는 분의 의사의 그런 의견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저 사람은 서울대니까 다 완벽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봤다면, 이제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줄 수 있지? 이게 더 훨씬 중요한 시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발 시장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개발 시장은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된 게, 서울대 출신 개발자라고 뽑아놨는데 그냥 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습관을 뭐 서울대니까 잘하겠지, 막연한 기대 막 이런 걸로 잘 될 수 있는 시장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는 어쨌든 그 라인의 버그를 고쳐야 되고, 그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설픈 그런 걸로 절대 승부를 볼 수 없는 시장이 된다는 걸 이제 많은 IT 사업가들이 느끼고, 오히려 정말 스펙만 보고 뽑는 데는 조금 여유 있는 데서 그렇게 뽑지, 진짜 개발자 한 명 한 명 임금이 되게 중요한 곳들은 진짜 찐 개발자들 찾으려고 고졸이든 중졸이든 그냥 막 뽑아버려요. 잘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다면. 프리랜서 시장도 마찬가지인 게, 저 프리랜서 할 때 저 학력 물어본 사람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뭘 하든지 그냥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고객들은 그냥 찾아요. 그게 이제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그런 그 어떤 욕구죠. 그 사람이 필요한 이유죠. 그런 것처럼 좋은 컨텐츠가 핵심이 되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평생 직장도 없고, 예전엔 스펙만 좋으면 평생 직장 계속 하고 이렇게 가던 시대가 왔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그 서울대나 명문대를 간 친구들이 성실하다는 걸 굉장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확실히 엉덩이 싸움에서 최정점에 있는 친구들이거든. 집중력도 좋고 그런 부분 암기력도 굉장히 좋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서울대 못 갔다고 해서 내 인생 망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그런 망했다는 태도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더라고요.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내가 우울하거나 내가 뭐 힘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내가 어쩌저쩌고.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유난히 막 특정 주제에 예민하게 굴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볼 때 아유 왜 이렇게 싸우고 그래 이 정도 생각으로 받아들이죠. 막상 그게 내가 당사자고 내가 그걸 되게 싫어하는 거를 누가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너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지. 시장은 이미 학습을 마쳤어요. 경력과 실력이라는 공식은 이미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지만 이 공식은 깨진 지 오래입니다. 그냥 잘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맛집도 그렇잖아. 저 사장님이 경력이 50년 됐네, 뭐 30년 됐네,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50년 돼도 순댓국에 냄새 나면 안 가. 그런 예를 들어서 웬만한 그 음식점 사장님 아줌마들 보면은 경력 오래 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일단은 그 감자탕 이런 데서 막 고기에서 냄새 나거나 너무 막 감자탕이 막 질기거나 이러면 저 안 먹거든요. 그냥 딱 내려놓고 딴 데 가야겠다 이러면 가거든. 내가 그냥 살쪄도 그냥 살찐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되게 고급지게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살찐 사람이거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젊은 사장님이야. 얼마 해보지도 않았어. 근데 기본을 잘 지켜도 되게 맛있어. 그러면 우리 거기 그냥 계속 주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라고 보면 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맛있고 가격이 뭐 내가 쓸 수 있는 이 정도 컨텐츠에 이 정도 가격을 쓸 수 있을 정도 되면 이제는 돈을 쓴다 이거지. MZ 세대들의 특징 중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그 사람과 윈윈을 한다는 거죠. 가치 소비를 한다는 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무언가를 소비할 때는 확실히 내가 여기에 돈을 지불할 의사가, 그러니까 지불할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에 그냥 지불을 해요. 애플이 잘 되는 이유 중 하나겠죠. 애플은 전반적으로 졸라 비싼데 그 감성값에 사람들이 지불을 하죠. 근데 요즘 사람들 취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국이 되면서 그게 심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학습이 개인만 한 게 아니고 기업조차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스펙만 보고 잘 안 뽑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주 애들 구직시키는 사람이잖아요. 이번에도 또 연봉 5천 넘게 또 한 친구가 또 갔는데, 그런 친구들도 엄청 좋은 조건으로 가거든요. 어딜 가든지. 근데 그런 친구들은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항상 했을 때도 항상 뭐라 해야 되지? 그 시장에 대해서 항상 매주 얘기를 하죠. 지금 구직시장이 어떻고, 그리고 구직한 친구들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런 내용을 보면 분위기가 여전히 실력 좋은 사람들에게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팀노바에는 그렇게 스펙이 좋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서울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되게 평범한 친구들보다 오히려 인서울보다 낮은 친구는 평범보다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학력들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 대한 선입견이 전혀 없어요. 일단 개발만 잘하면.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핵심. 그러니까 이제는 기름기가 빠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내가 만약에 기존의 태도에 기댔다면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스펙이나 태도에 기댔다면 그게 실력으로 발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력이 많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학원 원장이야. 내가 20년, 30년 누굴 가르쳤어? 30년 전통의 수학학원입니다. 라고 해도 어디 되게 쉽게 가르치는 뭐 1년차, 2년차 강사가 어디 나와가지고 인터넷 강의를 막 폭풍을 막 진짜 몰고 다니면 그 사람한테 뺏기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기술도 발전하면서 일반적인 그 교육이 이제 지방의 땅끝마을 해남에 살아도 그 강남보다 더 뛰어난 1타 강사들한테 인터넷 강의면 다 들을 수 있고, 뭐 1대1 코칭하는 이런 플랫폼도 있고, 뭐 별의별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서울대생한테 그렇게 온라인으로 코칭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스펙, 물론 스펙 무시는 못해요.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떤 아웃풋을 내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시장의 변화를 예전부터 감지를 했었고,
팀노바는 그냥 연봉 5천 이상으로 많이 갑니다. 저희 올해는 4,500 미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4,500도 요즘은 거의 없어요. 제가 웬만하면 4,500으로 요즘은 안 보내요. 다 5천 이상이에요. 6월 이후부터는 거의 5천 이상으로 다 갔고요. 제가 그 정도로 이제 신경을 쓸 수 있고, 그 신경을 쓴 만큼 연봉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되게 결과를 잘 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판을 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은 교육기관들에서 저 새끼 왜 자꾸 연봉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알맹이가 없는 교육기관들은 되게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연봉 얘기를 하면 다른 연봉을 공개하지 않는 교육기관에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죠. 여기는 왜 연봉을 공개 안 할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되게 싫어할 수 있는 컨텐츠지만 소비자가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내 실력을 어필할 때 물론 나 되게 잘합니다. 되게 주관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연봉 5천 이상으로 갑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얘기예요. 지금 시장이 연봉 5천이면, 초봉 5천이면 사실은 카카오랑 네이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것도 중소기업에 여러분들 5천 이상 가는 거 되게 힘들어요. 해보세요. 오히려 카카오보다 더 힘들걸? 카카오 신입들은 그래도 알고리즘 테스트 그 높은 점수 받고, 그리고 꾸준히 가능성 있게 그걸 보여주면 그 회사에서 이 친구들을 키울 생각을 하고 그 가능성을 보고 뽑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가지 노력하는 게 있으면. 중소기업은 애초에 뽑을 때 과장급이랑 비교되는 연봉이기 때문에 과장급을 뽑을까 얘를 뽑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과장급이랑 다이다이 떠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정말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게 혹독한 교육이, 혹독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막 우리 그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교육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혹독하진 않은데 개발 자체가 힘드니까 오히려 옆에서 좀 위로해주고 그런 게 더 많지. 사실은 좀 그런 편이에요. 워낙 힘드니까 이쪽 공부가,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워낙 힘들잖아요 원래. 어떤 공부하든 사실 체력이 많이 소비가 되고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조언자로서 옆에서 많이 있지, 뭐 웬만하면 저도 요즘은 화를 안 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알거든 그 사람들. 근데 웬만하면 화낼 일도 별로 없어요. 응용 2단계 그 기초 때도 잘 못하는 초보들이니까 화가 잘 안 나고, 개념 없이 저한테 행동하지 않는 이상 화 안 내고, 그리고 응용 2단계는 잘해서 보편적으로 그 친구 하는 고민들이 이해가 되니까 화가 별로 안 나고, 그래서 거의 화낼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되게 평화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더 고수가 되어가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내가 가르치는 친구들이 나 같으니까 내가 감정이입이 돼서 이제 막 답답하니까 막 화도 내고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기준에선 조금 아쉬운 거. 그러니까 그 화 낼 때는 내야 되는데, 낼 땐 내야 돼요. 낼 땐 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좀 더 명쾌해진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래서 좀 더 숙련된 개발자, 나도 성장하는구나, 내가 17년 동안 했지만 배울 게 더 많고, 그리고 결국엔 내가 화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랑 내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세련되게 얘기를 해서 바뀌는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한 세네 번 경고하는 것까지는 친절한 게 훨씬 효과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5번부터는 화내는 게 훨씬 낫죠. 여전히 성격은 안 바뀌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발 쪽, 특히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개발 쪽에서 막 안 좋은 학교 갔다고 너무 좌절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에만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패러다임이 너무 강하게 잡혀 있는 거야. 부모 세대 때부터 대부분 부모 세대라고, 고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모 세대라고 하는 사람 중에 글쎄요 IT를 잘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세대가 다르거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많은 학부모들을, 예전에 10대들을 많이 가르쳤을 때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 그냥 대학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물론 가면은 남들 다 가니까 꿀리는 건 없겠지. 남들 다 나이키 신발 갖고 있는데 나만 없으면 초라하잖아. 뭐 그런 측면에서의 위로는 되겠지만, 사실은 핵심은 일단 개발 실력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그 고졸 출신이고 개발은 졸라 잘해서 업계에서 연봉은 졸라 높은데 대학을 좀 늦게 졸업하는 거야. 그 대학을 늦게 들어가서 늦게 졸업하는 분도 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잘 돼요. 대학 공부 자체도
굉장히 쉽게 이렇게 그러니까 잘 이렇게 쭉쭉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 대학 교육 귀찮아요. 막 그 과제하는 거 귀찮아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금방금방 하죠. 보통은 웬만한 대학 교육은 좀 쉽게 컴공 정도는 그냥 쉽게 패스해요, 그냥.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 참 오히려 경력자들이 대학 교육 받으면 더 나을 거. 풍부한 경력을 가진 다음에 대학 교육 받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노력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고스펙의 사람들 진짜 많이 봤는데 실력자는 진짜 고졸 출신들도 많고요. 그리고 뭐 박사학위까지 땄는데 코딩 졸라 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어요. 이미 그거 결국은 직업의 영역의 얘기인데 물론 박사 따는 분들은 뭐 교수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미 개발을 졸라 잘하면 직업을 좀 빨리 얻고 내가 지금도 연봉 나쁘지 않은데 굳이 박사까지 따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특히나 근데 고졸이신 분들은 결국은 학사는 따더라고. 그러니까 하도 쓸데없는 막 그런 꿀리기가 싫으니까 학사까지는 다들 노력해서 따는 편이에요. 대안으로 막 사이버 대학교나 아니면은 진짜 뭐 일반 대학교 진짜 몇 년씩 질질 끌면서 졸업을 한다거나 뭐 재직자 전형 막 이런 거 있는 학교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되게 잘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꽤 많이 봤는데 진짜 잘해요. 지금도 엄청 잘 나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 내가 보면서 느낀 게 결국에는 IT 쪽에서는 일단은 코딩이에요. 일단 코딩 먼저 하고 실력 먼저 기르면 학력이야 뭐 대학은 나중에 졸업장 따도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게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 MT도 가고 막 그 친구들이랑 막 오리엔테이션에서 친해지고 싶고 막 그런 추억이 꼭 필요하다면 근데 추억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써서 거길 간다고? 싶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뭐 거기서 뭐 진짜 뭐 과 선배들과 뭐 재밌게 놀고 뭐 이런 것도 한 1년 아닌가? 한 1, 2년 하다 보면 별로던데 나는 1년 한 학기 다니고 나는 휴학했었거든요. 한번 한 학기 다니고 휴학했어요. 바로 휴학하고 그냥 일했어. 그러니까 휴학하고 1년 정도 휴학했다가 여행 갔다 오고 한 학기 휴학했었나? 아무튼 모르겠다. 근데 휴학하고 아무튼 여행 갔다 오고 계속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저는 대학은 부질없구나 이 생각을 되게 빨리 했거든. 그래서 잘한 것 같아. 그리고 그래서 자퇴를 했었죠. 그리고 디지털 대학으로 바꾸고 현업 위주로 했죠. 잘한 것 같아요. 대학에서 좋은 추억도 있죠. 저는 한 학기 동안 진짜 재밌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가 내 인생에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니까 직업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 대학에 가는 이유가 내가 직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기술도 배우고 뭔가를 이것저것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건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기간은 되게 기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전공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전공에 올인해서 4년 배워도 되게 힘든 분야인데 여기다 교양도 좀 섞어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교양이라고 과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수학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 시점에 수학을 너무 강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실제 상황에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 교육들을 보면서 그냥 현업이나 해야 되겠다 해서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 1도 없어요. 내가 뭐 서울대 갔으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 학교 막 들어가서 이름 자체가 주는 이펙트가 뭐 강해가지고 자부심 느낄 거면 모르겠는데 근데 만약에 저한테 막 그렇게 묻는다면 만약에 그 당시에 쌓은 실력이랑 대학을 자퇴를 하면서 쌓은 실력 그거랑 만약에 정말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개발자로 먹고 산다고 하면 저는 개발자로 무조건 먹고 사는 걸 가정하고 본다면 저는 실력을 선택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서울대 컴공 출신인데 코딩 못하는 애들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친구들도 결국에는 그 코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교육자 입장에선 그 코딩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집중할 시간을 가져본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몇 번 해보고 난 이거 안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막 기획자로 빠지거나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사업을 해가지고 그 친구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개발자로서는 살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영역에서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개발자가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거가 이제 제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오히려 험난하게 살아온 게 훨씬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딴 것보다 늘 강조 드리지만 개발자는 개발로 승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로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게 먼저 선행이 되신 다음에 나머지 보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지금 내가 꿈이 결정이 돼서 개발자로 갈 거다 하면 빨리 10대 때부터 그냥 코딩을 빡세게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10대 때부터 시행착오를 해본 사람들은 20대 중반만 돼도 포스가 넘쳐요.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되죠. 실패가 있어야 뭔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없이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실패를 가능하면 많이 해보는 거. 그러니까 이거 막 내가 개발하다가 좌절도 많이 해보고 이런 거 진짜 중요하니까 빨리빨리 하시는 게, 일단은 빨리 시도하고 코딩 위주로 우선순위 제일 높여가지고 하시는 게 일단은 개발자로서 첫걸음은 좋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코딩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내가 이제 다른 플랫폼도 좀 잘 다루게 됐다 하면 그때부터는 좀 더 시야를 넓히고 사업적이고 경제적인 거, 세상 돌아가는 것까지 같이 본다면 사업가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보통 진짜 개발자 출신의 뛰어난 사업가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죠.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큰 돈을 벌려면 종잣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결국에는 단순 근로자로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돈을 벌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시대가 됐고, 결국엔 뭐라도 최소한 CTO 정도는 돼서 기업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될 정도는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또 잘 쓰일 수 있는 기술들 위주로 가르쳐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하브르타가 된 거고, 토론하는 습관,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이제 좋은 습관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프리랜서 시장, 기업에서 나왔다가 프리랜서 해도 되게 잘해요, 우리 애들. 그리고 프리랜서 하다가 다시 회사 들어가도 되게 잘해요. 실제 그런 친구가 있고, 태종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프리랜서 나와도 잠깐 하는데도 되게 잘 나갔는데, 프리랜서 하다가 또 입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되게 좋은 오퍼를 줬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가서 일하고 있어요. 인터뷰 한번 했던 친구니까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창업을 해도 굉장히 다각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똑똑하게 잘 사는 친구들 많은데, 제가 항상 그런 것들을 강조를 했던 것들이 결국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가지 책에서 이미 나왔어요. 뭐 부의 추월 차원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뭐 이런 책들에서도 이미 나온 그런 것들이고, 이제 굉장히 우리가 우리의 이제 월급으로 받는 소득은 결국에는 자본소득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시대가 생겼고, 요즘은 초인플레이션 사회라고, 미국에서는 거의 이제 물가 상승이 6.7%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전세가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월급 소득으로만 적당히 먹고 살려는 건 바보죠. 내가 지금 어제 1,000원이면 먹던 게 7%가 올라가지고 1,070원? 이렇게 된 거거든요. 1,070원 맞죠? 1,070원 맞죠? 1,070원 정도가 된 거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려면 결국엔 우리는 기존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방향성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묵은 그런 생각들은 좀 버리고 이제 좀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너무 나를 좌절케 하는 많은 요소들은 이제 배제하시고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좌절하는 태도 때문에 오히려 더 우울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한 끗 차이거든, 진짜.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